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학년 도덕공부 1단원 3차시 도덕공부 이렇게 해요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세 번째 음성을 못 넣어가지고 음성이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네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즐겁게 도덕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도 도덕스러워서 정말 따분하고 지루할 수가 있으나 그래도 잘 참고 견뎌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자, 좋아요. 먼저 첫 번째 도덕 공부 이렇게 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 공부 이렇게 해요. 도덕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도덕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덕 공부 이렇게 해요 라고 되어 있고 생활 속에서 도덕 공부를 꾸준히 실천하려고 할 때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길러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봅시다. 이 도덕 공부라고 하지만 여기 X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공부를 꾸준하게 할 때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오죠? 공부 대신 다른 거 넣어보겠습니다. 뭐 그림, 노래, 뭐 미술 또는 체육, 운동 뭐 이런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꾸준하게 실천하게 할 때는 정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힘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공부와 근면함을 읽고 생각하기 전에 공부하는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공부와 근면함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공부라는 건 알지만 이 근면이란 무엇일까요? 근면. 자, 근면은 이 부지런함. 자, 부지런함을 근면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하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한번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약용에는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상은 공부가 잘 되지 않자 스승인 정약용에 부끄러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무 둔하고 둘째는 꽉 막혔으며 셋째는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느끼기에 황상이 일단 본인이 똑똑하지 않고 머리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답답하다고 내가 이 설명해줘도 도저히 모르다 머리가 안 좋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제자의 말을 들은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공부는 꼭 너와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너는 그 중에서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스승님, 힘을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실력을 기를 수 있겠느냐? 근면하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근면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된다. 황상은 이후에 스승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 훌륭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요? 공부를 잘하려면 뭐? 이 근면,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거. 그러니까 부지런하란 이야기예요. 말은 쉽죠. 말은 진짜 정말 쉽죠. 부지런해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야,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지런한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게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너무나 쉽게 쓰고 있어요. 부지런한 게 쉽습니까? 어렵죠. 부지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약용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부지런할 수 있나? 근면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된다. 말은 쉽죠. 솔직히 말하면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어때요?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고 선생님 추가로 이야기해요. 공부를 하는 사람의 근면함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근면함이 필요할까요? 여기 썼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일단 공부는 우리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공부 엄청 재밌다고 막 몸으로 막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이 황상이 하는 이런 스타일의 공부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공부, 글씨 쓰고 외우고 막 이런 공부들은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이 없으면 힘듭니다. 재미있는 것조차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 운동도 그러고 미술도 그러고 뭐 노래 부르기도 그러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있어요. 다 알 거예요, 마이클 조던. 근데 그 농구 선수도 본인이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미술가들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지만 그 그림을 잘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하루에 10시간, 9시간씩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냥 재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사실은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 드는 그런 공부들이 정말 부지런한 마음을 갖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지루하고 따분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근면함이 필요하다라고 이 스타일 공부입니다. 이 스타일 공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근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를 근면해야 돼? 그냥 마음가짐만 막 난 공부를 근면하게 돼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면 됩니까? 근면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근면은 봐봐. 일찍 일어나 예를 들어서 근면이라고 하면 일찍 일어난다. 이것도 하나의 근면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죠. 늦게 일어나면 허둥지둥 되면서 이제 바쁘게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면을 해야 되는데 이 근면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 정양 선생님께서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된대요. 이게 쉽습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신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정신무장은 시시때때로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하든지 1시간마다 나 공부해야 돼 하든지 이렇게 시시때때로 정신무장은 해야 시시때때로 정신무장은 자주 해야 돼. 자주 해줘야 이 다른 마음이 안 듭니다. 근데 정신무장을 우리 한 번 1년에 연초에 1월 1일날 나 새해 공부 열심히 잘해야지 3월 2일 새학기 시작해야 때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계속 반복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러다가 힘들어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정신무장 이 정신적인 게 좀 큽니다. 멘탈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멘탈이 받쳐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대체 스스로 계속 다짐을 하고 이 스스로가 안 되는 친구들은 누군가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압력을 넣어줘야 돼. 이야기를 해줘.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죠. 알람 휴대폰에 알람 맞춰놓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렇게 정신 차리자 정신을 또 하사불성 이런 내용을 휴대폰 알람 제목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마다 울리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휴대폰 알람에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정신 차리고 살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휴대폰 알람을 1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계속 맞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려고 노력해야 돼.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재미없는 거 재미를 느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마음가짐이 항상 긍정적이고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긍정적이면서도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재미를 제가 좀 관심 없는 분야에 재미를 느끼려면 뭔가 도전 정신 나 이거 해봐야지. 네, 이것도 알면 어떻게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도전 정신과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문구 같은 거 좋은 문구 같은 거를 책상에 붙이고 또 내가 근면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조금 근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정신입니다. 정신. 자, 그래서 좋았던 경험이나 근면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경험, 요건 아까 말씀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조금 여유가 있고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어때요?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실수를 하다가 이렇게 잘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내 마음의 소리를 읽고 잘 판단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윤희는 새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늘 매일매일 책을 읽겠다는 다짐을 하고 책상 앞에 다음과 같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지 아까쯤에 선생님이 말한 대로 책상 앞에 딱 붙였어요. 첫날 열심히 뿌듯했습니다. 둘째 날 근데 셋째 날에 책 읽는 것을 깜빡 잃어버릴 때 왜? 친구들과 노느라고 책을 읽는 걸 깜빡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책을 읽으려 책상 앞에 앉는 순간 평소에 즐겨보던 재밌는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희는 그 방송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순간 윤희의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대요. 천사의 마음. 윤희야, 너 자신과 한 약속을 지켜야지. 책을 읽어야 돼. 이 자신을 속이면 안 되지.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악마가 불을 달고 지금 있다. 뭐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니까 그냥 보는 것도 괜찮아. 윤희는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를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방송도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윤희는 한번 생각합니까? 그렇죠. 도덕 시간이니까 도덕적인 대답을 해야 되죠. 도덕적으로는 책을 읽는 게 맞습니다. 자, 도덕적으로는 여러분들 책을 읽어야 돼요. 도덕적으로는 여러분 책을 읽어야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려면 어때요? 내 마음에 항상 내 마음이 절반절반 왔을 때
내가 처음에 했던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일단 윤희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 원하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방송도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윤희라면 일단은 윤희가 제일 잘못한 건 뭐예요? 친구들과 놀아본 거잖아. 그렇죠? 친구들 안 놀았으면 책을 읽게 됐었고 책을 읽으면 그 방송을 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내면 책을 읽는 건 곤란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목표를 윤희가 좀 가볍게 잡았으면 어땠을까. 목표를 가볍게 잡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30분, 뭐 40분, 5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늘려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TV를 한 15분 정도 보고, TV 15분이면 많이 본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 45분 정도를 1시간처럼 열심히 책을 읽는 거죠. 45분을 1시간 같이, 지금 옆에 친구들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떠들긴 하는 것 같지만, 그래 45분 책을 읽고 1시간처럼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윤희는 요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꽃마을 집배원을 보고 성실한 자세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들꽃마을 집배원. 들꽃마을 우체부. 산으로 빙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젊은 우체부가 새로 왔어요. 자네는 몸이 좀 허약해 보이는군. 우체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죠. 오는 사람마다 힘들다며 포기하고 가버린 일인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젊은 우체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체부의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치료비를 낼 수 있었답니다. 첫날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가는 편지를 배달하게 되었어요. 들꽃마을은 험한 산을 2개나 넘어야만 갈 수 있는 아주 먼 곳이었답니다. 길이 너무 험해 자전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우체부는 걸어서 산을 올라갔어요. 험한 산길을 따라가다가 계곡을 건너고 2개의 산을 힘겹게 지나 소나무 숲길로 조금 더 가다 보니 아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저 편지요!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 편지가 한 통뿐이었죠. 저 한 통밖에 없으니까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배달해야지. 우체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에는 2통의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나 들꽃마을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우체부는 또다시 배달을 미뤄버렸답니다. 저녁 때 우체국장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자네도 역시 그 들꽃마을에 배달의 편지를 계속 모아두는군. 내일은 꼭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 자네도 역시 우체부 일을 포기하게 된다네. 젊은 우체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우체부는 매일매일 들꽃마을로 배달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들과 소나무 숲과 작은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다녀왔죠. 허약했던 젊은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배달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2다리가 튼튼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웃들에게 신뢰와 존경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뿌린 만큼 거둔다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들꽃마을 우체부처럼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작은 상으로 잘 보셨습니까? 작은 상으로 빙 둘러있는 작은 마을에 젊은 집배원이 새로 왔어요. 어느 날 집배원은 산 너머에 있는
들꽃마을에 편지를 한 통 배달하게 되었어요. 집배우는 편지가 한 통밖에 없으니 편지를 더 모아서 배달하겠어요. 귀찮으니까 그러자라고 했어요. 근데 편지는 중요할 수도 있죠.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배달해줬죠. 동료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진다고. 이 말 듣자마자 그냥. 근데 동료 느낌은 아니요. 약간 부장님 같네. 부장님께서 집배원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내일 더 힘들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다음날부터 집배원은 매일 듣고 마을로 편지를 배달하고 집배원은 날마다 열심히 한 것에 뜻으로 뿌듯함을 느꼈고 이웃에게 믿음과 존경을 얻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 집배원이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월급 받으면 안 되지. 월급을 받으면 안 되죠. 집배원이 이러면 월급 주면 안 되지. 그래서 부장님께 따끔하게 훨씬 난 거죠. 아니 일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기다리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집배원이 얼굴은 굉장히 성실하게 생겼는데 마음이 성실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집배원이 자신의 성실했더니 어때요? 일단은 기분이가 좋습니다. 일단은 기분이가 좋죠. 당연히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성취감 있어요. 보람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집배원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속담이나 격언들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속담이나 경험들을 성실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는 이 속담이나 격언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격언,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미루다 보면 이 아까 말씀드린 급하게 됩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 또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원고 마감 같은 것들도 먼저 해놓고, 숙제 무조건 항상 부모님이 그래 먼저 해놓고 하라.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먼저 해야 될 것들에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건 어떨까. 자,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건 어떨까 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오늘 배웠던 건 세 가지입니다. 근면, 정직, 성실 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학급 규칙을 근면, 정직, 성실하게 지켰는지 돌아보고 더 잘 실천하기 위한 마음속으로 다져서 나의 다짐을 여기다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급에서 어떻게 지내겠다고 하는 마음을 여기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도덕 공부 이렇게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굿바 안녕히 계세요.